그런데 담임 선생님께 이런 말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희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간 잘 지내셨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많은 학교에서는 2학기 중요한 행사로 학부모 상담이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공식적인 상담 기간으로 정해놓지 않고 상시로 상담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부모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색함을 깨고 편안하지만 알차게 상담하는 구체적인 팁은 이미 지난 2편의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방법적인 면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2편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상담을 신청할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학부모 상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마지막으로 상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딱 한마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상담 시즌이 되면 상담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되시죠? 저도 학부모로서는 약간 고민을 좀 하거든요. 신청을 할지 말지, 또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특별히 궁금한 점이나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저도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고민은 좀 하다가 결국 상담 신청을 해요. 아이와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만큼은 아니겠지만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학부모 상담을 한다고 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 관계가 무조건 돈독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관계를 시작하거나 또 유지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표현한다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보면 우리 부모님도 또 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애착 형성이 좀 안 된 것 같다고 눈물을 보이세요. 또 어떤 부모님은 누가 봐도 반듯한 아이인데 자신이 너무 엄격하게 키워서 아이가 주눅 들어있다고 눈물을 보이세요. 또 누군가는 친구와 갈등을 겪는 아이를 보면서 다 엄마 탓이라고 눈물을 보이시고요.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보이시면 그때만큼은 저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이 흘러요. 이런 고민들은 우리 아이 성적에 관한 고민과 경중이 좀 다르죠. 그 미안함이 앞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지 그 마음이 눈으로 읽히거든요. 그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그토록 가슴 짠한 이유는 그게 얼마나 많은 고민의 흔적인지 충분히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한번 잘 키워보자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상담 중에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다가 눈물이 흐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경험상 이렇게 진중하게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시거나 자녀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시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아이 문제로 깊은 밤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시고요. 우리 아이도 결국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한번 의논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학습면, 생활습관면, 교우관계, 건강 등 궁금한 점이나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에 활용하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와 방식은 어떠한지,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방과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정보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아이가 지닌 재능은 마음껏 드러내주세요. 요즘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이 재능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전해주실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아이를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긴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을 때 아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어요. 상담 때는 아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간혹 부족한 점이나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심스레 전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 좀 잘 이끌어보자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이 개선되고 아이가 잘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 이런 말은 생략하는 게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 작년 선생님은 이래서 좀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옆반은 이렇게 하신다던데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내용이 좀 기분 좋은 이야기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현재 담임 선생님의 학급 경영이 만족스러워서 예전 담임 선생님이나 또 다른 반 선생님과 비교하는 것이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드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 비교하는 말은 생략하고 본론만 말해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죠. 옆집 언니처럼 편한 관계로 그렇게 친분을 쌓는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리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쉽지 않지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담임 선생님과 심리적 거리가 좁은 게 좋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그 심리적 거리를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는 우리 아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며 그렇게 티키타카하며 대화하면 멀게만 느껴지던 거리감도 조금은 좁힐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학부모 상담이 처음이거나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라면 그 방법적인 부분은 이 두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